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해를 입은 중앙동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방안이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이미 지급한 구제금과 재해성금 외에 하수도 공사업체와 벌이고 있는 보상분담 협상이 다음 달에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백제 무왕의 무덤인 익산 쌍릉 인근에서 백제때로 추정되는 대형 건물터가 발견됐습니다. 발굴조사단은 건물터 형태와 유물 등을 근거로 일반 건물이 아닌 제사시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산대 신임 총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교수와 교직원들이 선거권 비율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은 선거의 형평성을 위해 자신들의 선거권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익산 출신 인물로 뛰어난 문인으로 알려진 양곡 소세양을 재조명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대표적 문집인 양곡집을 번역해 인문학적 상상력을 불어넣고 소세양을 지역문화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일 만에 다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11명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2,095명, 해외 유입 16명입니다. 지역 발생의 77.7%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11명이 늘어 2,808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1시까지 5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남원 31명, 군산 11명, 전주 8명, 익산 2명 등입니다. 전라북도 감염병 관리과에 따르면 남원의 한 복지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5,098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13을 기록했습니다. 수해를 입은 중앙동 피해 주민들은 신속한 피해 보상을 바라고 있는데요. 익산시와 공사업체가 피해 보상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다음 달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무엇보다 피해 보상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우리 상인들이 진짜로 어렵잖아요. 그나마도 피해 입고 있는데 대다수가 우리 손해 사장님들 그분들을 믿고 맡겼기 때문에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우선 손실에 대한 보상과 불법적 행위에 따른 배상의 여부를 따졌을 때 익산시는 수해가 폭우와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손실이라며 보상에 가깝다는 입장입니다. 1, 2차 수해에 따른 보상 비율에 대해서는 각 수해를 구분짓지 않고 피해 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보상 또한 금액 전체를 놓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수해 넉 달이 지난 지금 피해 주민들에게 돌아간 보상액은 어느 정도일까? 손해사정사에 따르면 1, 2차 수해를 합한 피해 산정액은 20억 8천만 원. 이 가운데 중앙동 일대 피해상가 200여 곳에 200만 원씩 총 4억 원의 전북도 재해구호 기금이 지급됐지만 피해 액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민들이 모금한 수해 의연금 3억 6천여만 원 가운데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된 액수는 2,100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 14억여 원이 피해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상황. 시의회는 익산시와 공사업체가 보상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가 큰해 사고 그리고 그분들도 일정 부분 잘못을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일정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는 수해 의연금에 업체 부담금 또는 시 예비비가 더해져 최종 보상이 지급될 것이라며 보상 원칙과 액수, 시기 등이 이르면 11월 초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CN 하준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부지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이 5년 만에 풀렸습니다. 군산시는 전북대병원 건립 부지인 10만 9천여 제곱미터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최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제는 사업 부지의 사유지 매입이 끝난 데다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시는 이에 따라 기재부의 사업비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시공자 지정과 실시 계획 인가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국토부에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해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국토부가 협의를 요청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 의견을 통보하지 않고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보완 요청 사항은 조류 충돌 예측 방식 결과에 대한 적정성과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의 보전에 미치는 영향,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 가치에 대한 평가 등입니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환경부가 보완 요청이 아니라 부동의나 반려 결정을 통보했어야 마땅하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26일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축사를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다음 정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결과를 놓고 지역 간 형평성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와 동해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들이 오늘 서울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예산과 관련해서는 탄소섬유 활용 수소 저장 용기 시험 인증 플랫폼 구축과 친환경 교통 실증 연구 기반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김제 용지면 현업축사 매입 등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또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강소도시권 교통시설 지원 특별법 제정 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백제무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익산 쌍릉 인근에서 대형 건물터가 발견됐습니다. 발굴조사단은 건물터 형태와 유물 등을 근거로 일반 건물이 아닌 제사시설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발굴조사단이 공개한 현장입니다. 익산 쌍릉 인근인데 흰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번에 발견된 건물터입니다. 동그란 구멍에는 나무로 된 건물 기둥이, 바로 옆에는 물을 막기 위한 배수로로 추정됩니다. 길이 30m 안팎, 폭 10m 정도인 건물 두 동입니다. 백제시대 무덤 주변에서 발견된 건물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이 대형 건물들이 쌍릉하고 인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상 건물인 그 부트막 시설이 없고, 그 다음에 그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함부로 이게 만들 수 없는 건물이거든요. 건물터에서는 백제 왕실 인장이 찍힌 기와 등이 발굴됐습니다. 특히 일반 건물에 있어야 할 화덕 시설이 없는 만큼 쌍릉과 연관된 제사용 건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사용 건물은 제물이나 관련 그릇들을 보관하던 장소입니다. 제사 시설이라면 쌍릉이 백제 무왕의 무덤이라는 또 다른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쌍릉하고 가깝고, 그 다음에 대규모 건물들이 조성된 것으로 봐서는 익산 쌍릉과 연관된 제사시설과 관련된 그런 건물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 무왕의 무덤으로 추정되지만 확정적인 유물은 발굴되지 않고 있는 익산 쌍릉. 인근에서 제사시설로 추정되는 대형 건물터가 발견됨에 따라 익산시와 발굴조사단은 쌍릉 주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소상공인과를 만드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경제관광국 소속의 소상공인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소인 보석박물관은 6급 부서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입법 예고됐으며 다음 달 4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습니다. 익산시가 귀금속 보석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전복 디자인센터가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센터가 문을 열었으며 오는 2023년까지 4억 6,8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센터 내 기업 입주율은 43%에 불과하고 귀금속 공용장비 활용률은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익산시의회는 전북 디자인센터 운영 효과가 없으면 과감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 구역으로 민원이 지속됐던 군산 서해초등학교의 어긋난 교차로가 선형 개선 사업을 통해 십자형 사거리로 바뀝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해오던 서해초 사거리를 내년 말까지 4억 4천만 원을 들여 십자형 사거리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송전 철탑 부지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 녹지로 지정되면서 지난 3년 동안 4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구역입니다. 한편 이번 개선 사업은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원이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수년째 도로의 불합리성을 요구하면서 이루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산대학교 신임 총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총장이 사임하면서 선거일이 앞당겨지고 후보군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거권 비율을 놓고 교수와 직원들이 맞서고 있어 총장 임용추천위원회 구성에 제동이 걸리는 등 마찰이 빚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1월 23일 치러질 예정인 군산대 총장 선거. 곽병선 전 총장이 지난달 사임한 이후 공석이 되면서 60일 안에 교육부 장관에게 신임 총장을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거가 한 달가량 앞당겨졌습니다. 제9대 총장 후보로는 6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명중 해양운송과학부 교수와 김성환 역사철학부 교수, 나인호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가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유보성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이장호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교수도 출사표를 던져 오파전이 예상되고 있으며 양현호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장 후보가 가시화되고 선거일까지 잠정 결정됐지만 구성원들의 선거 비율을 놓고 교수와 직원 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4년 전 군산대 총장 선거에 참여한 선거권자는 교수가 100%로 전체인 반면 직원은 16.3%, 학생은 2.7%에 그쳤습니다. 선거권 비율을 결정하는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가 30명 가운데 70% 이상이 교수이다 보니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난 20년 동안 국공립대 총장 선거에서 반복되면서 국회는 지난 9월 교육공무원법을 교원과 직원, 학생이 합의한 절차와 방법으로 총장을 추천해야 한다고 개정했습니다. 직원들은 이번 선거에 개정 법률을 적용해 위원회 구성 비율을 형평성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원은 21명, 직원은 5명, 학생은 1명, 졸업생 1명, 외부인 2명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외부인도 교수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쳐가지고 비율을 보게 되면 교수의 비율이 77%를 차지하고 있어요. 과반수로 해가지고 의결을 하는데 그것이 무슨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것이 선거가 되겠어요. 반면 교수단체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포 후 석 달이 지나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는 유효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이 문제가 불거지자 직원들과 최대한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총장 선거를 앞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군산대. 민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시민발전연구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시민 참여형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정작 시민의 40% 이상은 잘 모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가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공동으로 지난 5일에서 8일 시민 1,1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42%였습니다. 수상태양광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의견이 47%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군산 시민들이 투자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가 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익산시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고려해 안심식당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관내 음식점 80곳을 지정했습니다. 이미 지정된 음식점까지 합하면 모두 15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안심식당은 음식 덜어먹기와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 장비 비치를 모두 이행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도내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은 6억 3,743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가 늘었습니다. 또 수입은 30.3%가 증가한 5억 1,494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1억 2,249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동제품과 합성 수지, 농약 등이 수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동제품 수출은 올 들어 84.5%가 증가하면서 도내 최대 수출 품목이 됐습니다. 양곡 소세양은 조선시대 익산 출신 인물로 문학적 가치가 높은 인물이지만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익산의 대표 문인인 소세양을 재조명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광대학교 순상기념관, 양곡 소세양을 주제로 제7회 익산학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소세양은 조선 전기 전라도 관찰사와 이조 판서 등 여러 관직을 지내고 시인으로 명성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고향인 익산을 배경으로 많은 시를 남겼고 중국의 사신에게 조선에서 경치가 가장 좋은 곳은 익산이라 소개하는 등 애향심이 강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집이 많이 전해지지 않고 또 완전히 번역되지 않아 그동안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소세양의 문학작품과 그 속에 드러난 삶의 자세가 재조명됐습니다.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소세양의 삶과 문학은요, 소세양 한 개인의 문학 세계에 대한 탐구의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세양의 문학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추출된 인문 정신은 곧 익산학 정립의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세양을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소세양의 시작품에 등장하는 생가터, 정자터 등 익산의 장소에 공간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소세양을 테마로 하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세양의 문집 양곡집이 번역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소세양의 문집이 번역되면 콘텐츠의 원천이 되어 많은 창작자들의 상상력이 더해진 새로운 콘텐츠가 생산될 전망입니다. 양곡 선생과 그의 저서인 양곡집이 조명되고 나아가서 양곡 선생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로 지역 연구의 다양성과 역사 문화적인 가치가 확보될 것을 기원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재조명된 양곡 소세양의 삶과 문학. 새로운 콘텐츠로 탄생돼 익산의 정신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집단 암 발병 피해를 입은 장전마을에 대한 환경백서가 나옵니다. 전북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장전마을 환경백서 최종 보고서를 익산시에 제출했습니다. 익산시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장전마을 환경피해 현황과 피해 해결을 위해 진행된 주민들의 투쟁,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과정과 결과 등 223페이지 분량의 환경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 민중행동이 오늘 성명을 통해 노태우 국가장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반정부 군사 내란의 주동자이자 광주 민중항쟁을 총칼로 진압한 주범에 국가장을 선언한 정부는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태우의 아들 노재현이 광주 민중항쟁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고 하지만 본인은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며 아직도 5월 국가폭력에 분노하고 있는데 노태우의 국가장은 용납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남원 노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30명은 모두 백신 접종을 마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기준 남원 A 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자와 종사자 3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감염자 모두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돌파 감염자로 분류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사례를 볼 때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6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전주지법은 이 의원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까지며 보석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면 구류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계열사 간 주식 저가 매도 등을 통해 555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도심 상가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업주인 30대 A씨와 종업원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중화산동 상가 건물에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는 유흥업소를 운영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등록한 뒤 전화를 걸어오는 남성들에게 위치를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몰래 영업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우입니다. 군산 중앙동 뉴딜 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사례 공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에 따르면 오랫동안 방치된 공간을 창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공간으로 조성한 사례와 주민 주도로 설립한 마을기업 활성화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17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며 2022년까지 째보 선창과 신영시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익산시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오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과 운영 지원, 장애인 선수 일자리 창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현재 익산시는 시유지 2만 제곱미터를 활용한 18홀 규모의 북부권 어울림 파크 골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면 장애인 여가 활동 증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양파와 마늘을 대상으로 시장 가격과 기준 가격의 차액 90%를 보전해줍니다. 양파는 익산 등 9개 시군이 대상이며 마늘은 전체 시군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읍면동사무소와 지역 농협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기한은 오는 12월 10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해 직접 만든 고구마빵 2,000여 개를 관내 아동 돌봄시설과 노인시설 등 20여 개 시설에 전달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맞아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여행의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익산 교도소 세트장이 주말마다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군산 옥구읍과 지역아동센터가 직접 준비한 반찬을 관내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40세대에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4도, 최고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9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8도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